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 이양환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꿀 콘텐츠 기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Knog 2021 1차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인의 기업을 소개해 주실 7개 대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nog은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이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참여 기업을 모집해서 그룹별로 맞춤형 역량 강화 및 IR 고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모의 피칭 등 2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 우수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 데모데이에서 피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칭을 할 기업들과 발표자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 몬스터의 전동혁 대표님, N퓨전의 박형철 대표님, 스위트 몬스터의 성화경 부대표님, 드루픽스의 김현수 대표님, 연두세상의 조건희 이사님, 125의 오태근 대표님, 그리고 주스의 김준호 대표님입니다. Knog에 지원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해 주신 참여기업 여러분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아서 지난 2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는 기업들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분들은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을 뿜어내는 기업들을 찾는 분들이고, 오늘 피칭을 진행할 7개의 기업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가능성을 당당히 뽐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Knog 2021 제1차 데모데이를 통해서 참여 기업은 스스로 가진 가치와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투자자분들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날카롭지만 애정이 담긴 조언을 건넴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의 대표 전동영입니다. 비디오몬스터는 마케팅 및 SNS에 최적화된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기 어려워서 고비용의 외주 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광고 마케팅 영상 제작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0여 개의 템플릿을 제공하여 드래그 앤 드롭 수준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템플릿 공유 플랫폼 모델로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영상 제작 솔루션에서 다양한 시장을 타겟하는 특화된 영상 제작 솔루션을 공급하고,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하여 3년 안에 300만 유저, 100억대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넘버원 비도테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Knog 2021 데모데이 화이팅! 마케팅 SNS에 최적화된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의 대표 전동혁입니다.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셨나요? 영상 제작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영상 편집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닭 잡는 칼 다르고 소 잡을 때 쓰는 칼 다른 것처럼 영상 제작 시장은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영상 제작 툴들도 용도별로 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주로 마케팅과 소셜 공유 목적으로 만드는 30초 이내의 짧은 숏폼 영상과 유튜브 브이로그 등 3분 이상의 영상인 롱폼 영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둘은 만드는 방법도 유저가 겪는 어려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마케팅용 숏폼 영상은 높은 주목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편집 스킬보다는 영상 디자인, 즉 모션 그래픽 디자인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저들 대부분 이런 영상 디자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용 숏폼 영상을 제작할 시 영상 디자인 전문가를 대부분 외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외주 비용은 꽤 비쌉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디오 몬스터의 핵심 솔루션은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영상 디자인 전문가들의 작업 파일을 쉬운 UI로 바꿔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완성이 가능하게 만들고요. 더불어 템플릿 공유 모델로 외주 제작 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디오 몬스터는 4,000개 이상의 템플릿과 클라우드 기반 자동 렌더링 엔진을 통해 초보자도 전문가 수준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실제 사용 장면입니다. 먼저 친숙한 쇼핑몰 수준의 검색 필터를 활용하여 디자인 템플릿을 고르고 영상과 사진을 넣고 텍스트를 차근차근 입력하면 3분에서 5분 정도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또한 일반 에디터 수준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디오 몬스터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이커머스 사업자분들의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최근에 만든 실제 광고 마케팅 영상들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높은 영상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일반 유저들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브이로그 등 일상 영상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영상 제작 툴들이 단순히 편집 기능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디자인 테마를 템플릿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기반 경쟁사를 대비 비디오 몬스터 핵심 경쟁력은 4,000여 개에 달하는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양적으로 최다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모션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뛰어난 영상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트렌드와 수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5개 국어 이상의 템플릿을 제공하여 경쟁사들보다 뛰어난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약 7조 원, 국내 3,390억 원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영상 광고 제작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비디오 몬스터의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 수익 모델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영상 제작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 후에 유료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 몬스터는 2019년 6월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 회원은 30만 명 이상, 14만 개 이상의 영상을 완성하고 판매하였으며 월 온라인 매출은 8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성장세와 안정된 리텐션 유지를 기록 중이며 MAU는 12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비디오 몬스터의 마일스톤은 시장과 수요를 세분화하고 수요에 특화된 제작 솔루션을 공급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마케팅 숏폼 영상 솔루션은 템플릿을 1만 개까지 늘리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2024년까지 300만 유저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B2C 유저를 타겟팅하여 소셜 카메라 기능과 자동 영상 편집 기능을 결합하고 친구들과 카메라 기능을 공유하면서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소셜캠 어플리케이션의 MVP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1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3년 내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총 12억 6천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 A 라운드에서 3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드 투자 유치 후 약 1년 동안 회원 수는 거의 20배, 매출은 33배 성장했고요. 프리-A 투자 유치 후에도 가입 회원은 5.5배, 매출은 5배가량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또 한 번 큰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투자금은 글로벌 스케일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 충원과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비디오 몬스터 팀은 영상 제작 전문가들과 영상 솔루션 개발 전문가들이 균형을 갖춘 팀입니다. 대표이사인 저와 이택준 디자인 디렉터는 수백 편의 국내외 대기업 TV 광고 제작 경험과 역량을 갖춘
영상 제작 전문가들이고요. 또한 영상 솔루션 개발 경험과 능력을 갖춘 CTO가 중심이 된 개발팀과 함께 영상 제작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렌더링 기술 관련 5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고요. 작년 모바일 기술 대상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자체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비디오몬스터는 유저들의 다양한 영상 제작 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아시아 넘버원 비디오 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퓨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엠퓨전은 차세대 2D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2D 모바일 RPG를 제작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저희는 단 한 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 방식은 애니메이션을 위해 캐릭터가 움직이는 과정을 일일이 다 그려야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양의 작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 캐릭터의 등심비가 높고 세부 묘사가 조금이라도 디테일하면 작화량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의 기술은 작화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화에 대한 부담 없이 고품질의 캐릭터를 그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시장에 출시된 2D RPG를 등용해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대형 퍼블리셔들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저희의 첫 게임을 런칭하는 게 목표입니다. 케이녹 2021 데모데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엠퓨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형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엠퓨전은 블레이드 앤 소울, 라그나로크 등 유명 RPG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모여 차세대 2D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해 하이엔드 2D 게임을 개발 중인 게임 개발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는 유명 RPG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팀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D 캐릭터 수집형 RPG 장르에서 가장 뛰어난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만 누적 투자 유치만 49억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5억 원을 투자 유치 진행 중에 있고요. 유통에 있어서 이미 동남아 7개국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이 확정되어 있고 연내 넥슨이나 카카오 같은 대형 퍼블리셔들과 퍼블리싱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퍼블리셔 또는 당사의 투자사인 산림그룹과 2년 내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D 캐릭터 수준 RPG는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장르인데요. 대표적인 게임들인 에픽7, 명일방주, 프리코네, 페고 등은 적게는 4,3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누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퍼블리셔들은 양질의 2D 캐릭터 수준 RPG를 확보하기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발사 같은 경우도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요. 네오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브라운더스트의 경우는 누적 매출이 214억 원, 그리고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375억 원, 스마일게이트 에픽7 같은 경우는 47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흥행을 보증하는 대형 퍼블리셔와 계약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퍼블리셔와 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품질과 확실한 차별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퍼블리셔와 계약한 게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픽 품질이 우수한 경우가 많은데요. 2D 같은 경우는 2D 애니메이션으로 해 그래픽 품질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D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2D 게임 그래픽을 제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그래픽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텐데요. 처음엔 SD 캐릭터처럼 매우 단순한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등신비를 높이고 그리고 세부 묘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입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매우 많은 작화량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신비가 높아질수록 작화량과 애니메이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쟁사들은 작화 난이도와 작업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 SD 캐릭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2D 게임들이 이렇게 SD 캐릭터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보니 하향 평준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애니메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단 한 장에서 많게는 수장의 이미지만으로도 고품질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모르시옵니까?
저희는 이러한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게임 투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시너지 IB 투자로부터 5.5억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재계위 산림그룹으로부터 13.4억 원, 그리고 이번에 KB 인베스트먼트와 하나투자증권 등으로부터 3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D 그래픽의 정점은 2D 캐릭터 일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D 캐릭터 일러스트는 이렇게 한복을 묘사하는 것처럼 각 부분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는 작화 기법인데요. 그 우수한 품질로 인해 게임의 광고나 소개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SD 캐릭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2D 캐릭터 일러스트를 멋들어지게 그리고 실제로는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SD 캐릭터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2D 캐릭터 일러스트를 먼저 접한 유저들 입장에서는 게임 속에서 괴리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티팩테일은 2D 캐릭터 일러스트와 실제 게임 캐릭터,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모두 동일한 일러스트 품질로 개발이 된 풀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RPG입니다. 그러다 보니 S 캐릭터 중심의 경쟁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신 비율가 높은 캐릭터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퍼블리싱 계약 체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카카오, 넷마블 등의 대형 퍼블리셔들이 저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국 초대형 퍼블리셔인 텐센트나 네지지 등이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퍼블리싱 계약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당사의 기술력을 이용했을 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IP와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버로드란 애니메이션 IP가 있습니다. 누적 판매 부수는 900만 부, 총 4개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이 제작됐고요.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됐을 때 무려 8억 6천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설에 삽입된 사파와 실제 게임 그래픽의 큰 차이 때문에 유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D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제작된 그 게임 그래픽을 보면 투박한 로우 폴리곤 그래픽에 이펙트도 되게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술로 제작을 하면 이렇게 원화에 대한 이질감 없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고품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그룹의 계열사인 AKG 게임즈가 라이센스 비용과 개발비를 부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게임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IP 계약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와 세부 논의를 거친 다음 연말에 개발에 착수, 2023년 말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올해 43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먼저 해외 투자 유치 13.4억 원을 이미 달성했고 정부 지원금 2억, 그리고 국내 VC 투자 유치 중인데 이 중 35억 원 중에 30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동남아 판권료로 10억 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 보증 등을 진행해서 총 15억, 그리고 글로벌 판권료 150억 해서 최대 1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자금 조달한 것을 토대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팀 규모를 확대하고 성우 녹음 및 BGM, 연출에 투자해서 다른 경쟁 게임들과의 격차를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엑시트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와 가장 유사한 게임인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에픽7 같은 경우 퍼블리싱 계약 전에 19억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요. 그의 퍼블리싱 계약, 그 다음에 게임 런칭과 함께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에 1866억에 인수가 됩니다. 투자사는 2년 후에 거의 10배수의 이익을 내며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타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는 대형 퍼블리셔들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 투자한 산림그룹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경수 대표는 라그나로크와 블레이드 앤 소울을 총괄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저는 리니지와 그리고 페어리텔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게임화했습니다. 그리고 홍승욱 같은 경우는 유명 게임 회사의 AD를 수행하며 높은 그래픽 품질을 표현해낼 수 있는 2D 그래픽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트모터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성화경입니다. 네, 스위트모터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기반이 아닌 대한민국 최초 F&B를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캐릭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 제작 확산으로 즐거운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한류의 다음은 K푸드, K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희 스위트모터가 있습니다. 스위트모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K노 2021 데모데이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스위트모터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성화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시장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과거는 뽀로로와 같은 영유아 타겟의 전통적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높은 제작비 대비 회수 가능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카카오의 등장으로 IP에서 바로 사업 전개가 가능하게 된 저비용 고효율적 캐릭터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고 타겟 또한 성인층까지 확대된 캐릭터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대기업 독식 체제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틈새 전략이 필요합니다. 캐릭터 사업의 핵심은 효율성과 확장성입니다. 즉 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느냐입니다. 과거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IP와 같이 고비용에 따른 사업 전개가 아닌 캐릭터 IP 자체로서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이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적 사업 전개가 진행되어야 캐릭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스위스모터는 대한민국 최초 F&B의 캐릭터를 전복한 융복합 모델로 효율적인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F&B를 선택한 이유는 타 상품군별 대비 시급료가 훨씬 높은 연간 구매 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캐릭터 인지도 확산과 안정적인 사업 성장 기반 마련에 F&B 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F&B를 선 브랜딩으로 라이선싱과 콜라보레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캐릭터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스위트모터의 핵심입니다. 네, 저희 스위트모터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트모터는 디저트를 모티브로 개발한 캐릭터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본 듯한 친화력, 전달력, 흡인력이 있으며 달콤함이라는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과 F&B를 결합한 융복합 대응력으로 캐릭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위트모터 F&B 사업은 감히 국내 넘버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50여 개 제품이 국내를 비롯하여 동남아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스낵에서 HMR 라인까지 사업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모터는 F&B를 기반으로 캐릭터 인지도 확산과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라이선싱 상품도 현재 300여 종이 출시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상호 이슈와 브랜딩을 위해 콜라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는 JYP가 프로듀싱한 중국 아이돌 보이스토리와 콜라보 영상은 웨이보를 통해서 노출하였고 1,500만 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스위트모터의 IP 확장과 세계관 구축을 위해 게임, 쇼폼 영상, 이모티콘, 네, SNS,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증가와 함께 글로벌 IP로서의 입지를 구축 중입니다. 저희는 식품, 비식품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글로벌로 브랜드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류의 다음은 K푸드, K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희 스위트모터가 있습니다. 스위트모터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음식료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시장과 더불어 음식료 시장 둘 다 저희의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쟁자는 사실상 잠재적 전략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기반이 아닌 사업적 성격상으로 목표 시장 내 가장 큰 경쟁자로 카카오 프렌즈와 라인 프렌즈를 보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경쟁 우위 요소로는 캐릭터 비즈니스 해결 방식을 F&B를 통한 브랜딩으로 차별화하여 진행하였고, 타 경쟁사 대비 강력한 국내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한 효율적인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국내 유수의 제조사 및 유통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캐릭터 비즈니스, F&B, 게임, 멀티미디어, 스토어 사업 크게 5가지 모델로 서로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해외 50개국 진출과 캐릭터 브랜드 밸류 상승으로 2024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F&B, 스토어 사업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마일리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시리즈 A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투자 유치를 받는 30억으로는 컨텐츠 제작 인력을 영입해 멀티미디어 컨텐츠 부분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네, 저희의 팀은 G마켓 코파운더인 박대철 대표를 중심으로 SK, 그라비티, CJ 등 유통, 사업,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업 DNA로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모터는 7년간 F&B로 캐릭터를 꾸준히 노출시켜 왔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성공 핵심 키워드인 효율성, 확장성, 그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롱런할 수 있는 캐릭터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성공할 준비가 된 캐릭터 스위스모터는 K푸드 K 캐릭터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회사 두루픽스의 대표이자 감독 김현수입니다. 저는 두루픽스를 24살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두루픽스는 200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간 꾸준히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약 1000여 편에 가까운 TV 애니메이션을 창작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낸 것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두루픽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채로운 국내 기획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비 딸과 같은 장르물의 흥행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을 계기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케이녹 2021 데모데이 파이팅! 여러분 곳곳에 살아 숨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두루픽스의 대표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의 애니메이션화, 그에 따른 투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은 네이버의 유명 작가인 이윤창 작가의 웹툰입니다. 연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하였습니다. 목요일 업데이트되는 작품으로 요일별 순위 1위를 차지하여 수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상도 수여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은 기타 여느 좀비물과 달리 좀비 사태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모든 좀비가 사라진 세상에서 아빠 정환이 좀비가 된 수아를 지키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훈련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코믹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환은 수아가 좀비가 아닌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벌어지는 사건들이 웃기지만 또 마냥 웃을 수 없는 짠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좀비 콘텐츠와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K-좀비 붐이 일고 있습니다. 킹덤, 부산행, 살아있다 등의 작품들이 있는데 충분히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은 다른 형식의 좀비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좀비딸과 같이 좀비를 대상으로 가족, 코믹, 일상을 주로 다룬 스토리가 나온다면 좀비물의 틈새를 확실히 차지할 것입니다. 좀비딸의 작품 포맷은 가족 계급 판타지로서 2D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고 TV 시리즈는 7분 26부작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12세 이상이고 내년 2021년에 3월에 방영 예정입니다. 홍보 마케팅 계획은 방영 전에는 기사와 언론 홍보를 하고 방영 진행 시에는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홍보 영상을 게재할 것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비즈 매칭을 참여를 통해 국내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비딸은 크게 영상과 이모티콘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방영 3개월 전에 이모티콘을 선공개하고
국내 배급은 EBS를 통해 공중파 방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달 홀드백을 거치고 케이블과 종편 그리고 OTT 순으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해외는 같은 순으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제작비는 두루픽스가 6억 7천만 원, EBS에서 7억 8천만 원으로 총 13억 4천만 원이고 두루픽스 지분 중 3억 원의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8월에 KT의 판권 판매를 하여서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9월 집행 예정입니다. 제작 스케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케줄표에서 어긋남 없이 제작되어지고 내년 3월에 방영이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 매출은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 수익을 저었고 라이선싱 부분은 현재 약하게 잡아놓았는데 국중 등장하는 고양이 애용이 이모티콘이 네이버에서 수익 1위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모티콘이 반응이 좋다면 애니메이션 수익률을 상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판권과 이모티콘 필름까지 합쳐서 20-30억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루픽스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2002년 개인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여서 20여년간 약 100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창작해오고 있습니다. 두루픽스는 아주 높은 퀄리티의 게임 프로모션 영상 제작과 아주 효율적인 제작 방식인 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 등 제작 예산과 상황에 맞게 변화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입니다. 두루픽스가 진행한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2년 만에 제작비를 회수하였으며 현재도 꾸준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름북, 이모티콘 등의 추가 사업도 확보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두루픽스에서 제작되는 모든 작품의 제작 책임과 디렉팅을 하고 있고 20여 년이 넘는 다양한 제작 경험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로 또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좀비 딸은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적은 투자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두루픽스와 협력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루픽스의 좀비 딸 투자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연두세상이고 저는 연두세상의 마케팅 기획을 맡은 조건 이사입니다. 저희 연두세상은 EBSTV에서 방영된 유아동 안전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원작사입니다. 주 사업 분야는 출판과 연계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용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80% 투자가 이루어진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 프로젝트 투자에서 나머지 20% 지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K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K낙 2021 데모데이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전문 콘텐츠 제작사 연두세상의 조건 이사입니다. 연두세상은 EBSTV에서 방영된 유아동 안전 애니메이션인 용감한 소방차 레이의 원작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종류와 역할이 다른 의인화된 소방차 캐릭터를 개발했고 국내에 아이패드가 보급되기도 전인 2010년도에 애플 아이패드 전용 동화 앱으로 출시해서 글로벌 아동 콘텐츠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아이패드 앱으로 출시한 이후 앱 어워드 코리아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애플사가 글로벌 공동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등 소방차 캐릭터의 글로벌 통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원작 캐릭터의 성공에 힘입어 2016년 6월 드디어 용감한 소방차 레이 애니메이션이 EBS 방영되었는데요. 총 26화가 방영되자 EBS TV 전체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동영상도 편당 100만 뷰 이상 다운로드되는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디즈니 코리아, 투니버스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25개국에 방영권이 수출됐고 애경산업 등 국내 아동용품 회사들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용감한 소방차 레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중국 최대의 동영상 서비스인 텐센트 비디오에서 2억 뷰가 다운로드됐고 러시아에서는 짝퉁 왕구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1 최대 프로젝트 투자사인 EBS가 주축이 돼서 시즌2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는데요. 레이 시즌2는 해외 방영권 및 왕구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시즌1에 투자사로 참여한 국내 왕구사에 시즌2 참여를 배제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글로벌 왕구 파트너사가 지분 참여를 하게 되어 현재 투자 재원의 8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시즌1의 경험을 교훈 삼아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애니메이션 배경 및 에피소드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변화를 줬습니다. 시즌2에 참여한 왕구사는 슈퍼윙즈를 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시킨 글로벌 왕구사로서 본 프로젝트에 20%의 지분을 투자했으며 현재 시즌2용 차량 왕구 6종은 물론 수트, 헬멧, 기지가방 같은 시즌2 애니메이션과 연계된 놀이형 왕구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즌2 애니메이션은 2021년 9월 중국산 판정 후 EBS에서 방영을 계획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런칭이 잠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용감한 소방차 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두세상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원작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용 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하는 어린이 전문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특히 용감한 소방차 레이 캐릭터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보물섬 독도네 가족들, 용감한 호루 친구들 등 차기 글로벌 통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두세상의 수익 기반은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료와 투자 지분 수익 같은 프로젝트 수익 외에 자체 상품 판매 수익을 병행하는 구조인데요. 시즌2 프로젝트 수익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작 수익, 참여 지분 수익, 독점 및 비독점 사업 수익으로 구성됐으며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머천 라이선싱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체 수익성 제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기간 내로 소방 관련 유아동 상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고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유아동 소방체험 테마파크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비즈니스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 관련 수익은 프로젝트 수익과 자체 사업 수익을 포함 약 55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 프로젝트 투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즌1의 경험을 자산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안정적 투자 수익이 바로 실현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두세상은 어린이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2014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 작가인 심수인 작가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광고대행사 기획국장 출신인 조건 이사가 마케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럽과 팬의 지속 가능한 소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일리오의 대표 오태근입니다. 일리오는 셀럽과 팬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해주는 팬심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학생 창업 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CCO 역할을 하고 계신 김수진 님도 대학생 때 만났고 핀란드 현지 창업 프로그램에서 만나 1개월 정도 같이 활동 후 창업 동아리를 해왔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팬심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유튜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팬들이 셀럽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하고 셀럽들도 팬들을 챙기고 싶어 하는데 서로 정보 공개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심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5년 안에 팬과 셀럽의 모바일 바탕화면에는 두 가지 앱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카톡이 깔려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셀럽과 소통하기 위한 팬심 앱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헤이녹 2021 데모데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셀럽과 팬의 지속 가능한 소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인류의 대표 오태근입니다. MCN,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포함한 셀럽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주요 국가별로 유니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많은 플레이어들이 주로 거대 규모의 셀럽과 기업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CN이라든가 광고 마케팅 영역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희 팬심은 오히려 개인화된 작은 셀럽 비즈니스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왜 팬들은 나노 셀럽에 집중할까요? 바로 가심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심비의 우위는 셀럽에 대한 팬의 충성도, 지불 의사 금액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셀럽 수와 팔로우 수를 곱한 전체 팔로우 수를 비교하더라도 메가 셀럽보다는 나노 셀럽직이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팬심은 셀럽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팬에게는 팬 활동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소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럽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셀럽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팬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수치를 보더라도 작년 11월에 팬 관리 목적으로 역조공 서비스를 개편하였는데 이 이후 셀럽 활동 수치가 매 주기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럽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팬심에서는 3가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셀럽과 팬에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후원, 셀럽에게 원하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랜선 미션, 셀럽과 팬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이거 보낼래요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구매 링크를 받아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것을 하는 저거 보낼래요 서비스, 팬심에서 엄선한 선물들을 쉽게 구매하여 보낼 수 있는 선물 가게가 있습니다. 얼핏 기존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공산품 외에도 경험 선물이라고 하여 호캉스권, 스튜디오 촬영권, 트레이닝권 등 형태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셀럽에게 새로운 경험과 콘텐츠 거리를 제공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물이 전달되면 셀럽은 팬심에 들어와 후기를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후기가 남기게 되면 팬들은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게 되고 서비스를 최소 2배 이상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셀럽들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 팬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셀럽들도 팬들도 챙기고 콘텐츠 거리도 확보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인 랜선 미션은 유료 국민 청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콘텐츠와 아이디어와 후원금을 모아 셀럽에게 요청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약속된 후원금을 가져가는 서비스입니다. 예시로 셀럽에게 게임 대회를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팬들은 돈을 모아 셀럽에게 큰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랜선 미션은 셀럽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덜고 심리적 확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서비스인 팬심 M은 셀럽과 팬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심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셀럽 입장에서 생일, 성별, 관심사 등으로 기준으로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모든 팬들에게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단톡방을 운영하게 되어 팬 관리 리소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팬들은 셀럽과 1:1 방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11개 국어 언어를 번역하고 있어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 3가지 서비스 모두 개별 서비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는 로드맵은 메신저 위에 선물 후원, 랜선 미션, 콘텐츠 발행 등을 추가하여 이 커뮤니티 커머스가 결합된 팬덤 이코노미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팬심의 포지션은 규모 면에서는 나노나 마이크로 셀럽 규모의 셀럽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셀럽이 팬들에게 선물이나 비공개 메시지, 콘텐츠 등을 전할 수 있는 팬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선물, 현금, 구독료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향후 셀럽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팬 관리를 할 때 이용 규모에 따른 서비스 수익률을 추가 수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럽들은 팔로워가 300만 이상 되는 거대 셀럽부터 규모는 작지만 팬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노 마이크로 셀럽 12,0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7만여 건 이상의 선물을 전달해왔고 1,400건 이상의 랜선 미션을 진행해왔으며 가장 최근에 오픈하는 메신저의 경우 리텐션은 90%가 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들을 알아보면 팬 활동 수치가 매 주기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셀럽 활동 숫자 또한 매 주기 31%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금액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모하니의 메신저의 경우에도 셀럽들이 빠르게 온보딩 되고 있습니다. 팬심은 단순 유저 수만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유료 사용자 1인당 소비 금액 또한 성장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나 개선 등의 효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팬심은 좋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입소문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증명하듯이 저희 셀럽과 팬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해왔습니다. 이를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 큰 거점 셀럽에게 저희 서비스를 경험하게 한다면 선순환의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셀럽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팬덤 비즈니스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팬심은 주 대상 셀럽이 유튜브나 스트리머 등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작가, 모델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인이지만 자신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팬심은 태생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해왔고 이미 10% 이상의 해외 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리즈 A의 목표는 프리 120억 밸류에 3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건비와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팬심은 자연 성장으로만으로도 추가 투자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가 성장이 된다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4, 5년 이내 매출 500억 이상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저희 팬심은 다수의 창업 경력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던 저와 컴퓨터 공학도 출신으로 팬 활동 15년 이상 해온 기획자, 인플루언서 언니를 두고 있어 이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디자이너, 이랜드, 롯데몰, 네이버 등에서 개발을 해온 개발팀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원 전부가 IT 역량 및 해당 시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사람들 핸드폰에는 두 가지 앱이 필수로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카카오톡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셀럽과 소통을 하기 위한 팬심 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주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주스는 음악 관련 에듀테크 서비스 시썸과 헤이 도도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음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음악 교육을 받을 때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자체 개발한 음악 데이터 정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상호작용과 학습 분석이 가능한 에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2년 내에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내 음악 교육 서비스 중 매출액 1위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노 2021 데모데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사용자 음악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기반의 음악 솔루션 제공하는 주식회사 주스 김준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음악 데이터가 MP3, WAV, 스트리밍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음악 데이터를 통한 사고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 교육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지식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1대1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지만 이는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닝 교육의 방해 요인을 살펴보면 약 45%가 상호작용 부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상에서 도지식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 시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시썸의 뜻은 뮤직을 거꾸로 나열한 것으로 플랫폼 내에서 플립 러닝을 실현을 위한 자사의 뜻을 담았습니다. 서비스는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두 가지 타겟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생들을 위한 시썸, 그 다음에 음악 영유아층을 위한 안녕 도도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전공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썸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음악 학습 데이터를 기록해서 어댑티브 러닝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성해서 1대 다수의 교육 환경과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석된 음악 학습 데이터를 가시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용자 음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 두 번째는 어댑티브 러닝, 세 번째는 사용자에 따른 AI 컨텐츠 생성에 관한 R&D가 필요합니다. 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R&D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강의 컨텐츠 중 일부입니다. 이 컨텐츠는 콩코네라는 컨텐츠로 시창 과목의 일부입니다. 네, 연습곡 1번을 불러볼게요. 이 곡은 C 메이저이고 4분의 4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불러본 노래 중에서도 제일 쉽습니다. 이 악보를 한번 보세요. 마디 1에서 8을 보시면 음이 상승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를 학습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자동 채점이 이루어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LMS상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AI는 학습자의 위크니스 포인트에 따라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계속해서 생성해주며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사에서는 음악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는 기술, 다음과 같이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를 살펴보게 되면 전부가 비정형 데이터로 전송이 되고 교과목 또한 한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음악 분야 전 과목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른 LMS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에 진출할 때 자사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합니다. 먼저 S2B, 예술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음악대학교, 그 다음에 B2B인 음악학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C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S2B의 경우 글로벌 학교들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미, 일본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6월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지사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캐나다 투자사 스프링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1개 학교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반배치 고사를 진행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B2B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음악학원 수강생들은 영유아층입니다. 솔루션은 똑같지만 컨텐츠를 다르게 해서 안녕도도라는 서비스로 주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갖고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65개의 학원과 계약 완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K-팝이나 대중음악을 컨텐츠로 해서 일반인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SM, YG 플레디스 소속 보컬 트레이너들과 함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장에 따른 예상 매출액은 먼저 국내 교육시장,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시장, 그 다음 컨텐츠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자사의 핵심 기술은 음악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사용자 음악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패턴 분석 및 음악 요소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I 커버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시장의 선점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커버 음원 서비스 리라를 출시하는 것입니다. 5개년 예상 매출액은 2022년 BEP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11개의 지재권을 출원 및 등록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북미 진출을 위해서 2가지 특허를 해외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자사 핵심 구성원은 5명이며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핵심 구성원 5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K녹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사에서는 총 13억 원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주스 김준호였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콘텐츠. 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며 정책 금융으로 우리 콘텐츠의 도전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래기술과 융합한 실감 콘텐츠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해 새로운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해외로 뻗어가는 우리 콘텐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세계 속 문화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신한류를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는 콘텐츠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콘텐츠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잇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콘텐츠로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금융을 누리다. 좋은 콘텐츠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콘텐츠와 금융을 이어주는 콘텐츠 정책 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콘텐츠 기업은 민간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영세한 콘텐츠 기업도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정책 금융제도를 운영합니다. 투자 융자를 위한 콘텐츠 정책 금융제도는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요소를 사업 곳곳에 배치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먼저 콘텐츠 가치 평가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 평가는 기업 재무 현황이나 신용 등급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콘텐츠 가치 평가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가치 평가 등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금융권 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집니다. 콘텐츠 가치 평가는 콘텐츠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 평가와 매출을 예측하는 경제성 평가, 그리고 제작 환경을 점검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평가 결과는 콘텐츠 가치 평가 보고서에 담겨 기업과 투자사로 전달되고 투자사에서는 우선 투자를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심사 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콘텐츠 기업과 산업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 보증 제도는 콘텐츠 기업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콘텐츠 기업은 매출 부채 비율 중심의 까다로운 보증 심사로 인해 민간 금융권의 높은 허들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 특화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부채 비율 심사를 완화해서 재무 구조가 열악한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화 보증 제도는 콘텐츠 제작 단계별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보증, 해외 진출에 도전하는 콘텐츠 제작 자금을 위한 K 콘텐츠 혁신 성장 보증, 콘텐츠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콘텐츠 IP 보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작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보증 제도를 통해서 기업에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화 보증 제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기준 점수 이상의 콘텐츠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합니다. 이후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기업의 투융자 연계를 지원하는 콘텐츠 피칭 플랫폼 K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창업, 입주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벤처 캐피탈, 은행 등 금융권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IR 경험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의 레벨을 분류하고 맞춤형 IR 교육과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피칭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을 거쳐 업그레이드된 기업은 투자 피칭을 위한 K녹 행사와 투자자 1:1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정책 금융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콘텐츠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콘텐츠 기업이 앞으로도 금융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날까지 콘텐츠 정책 금융제도가 함께하겠습니다.